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수열 AN을 첫째 항을 이제 A1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웃항은 두 항 사이에 관계식으로 이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수열의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2, 4, 6, 8 이러한 규칙성을 갖는 수열이 있다라고 봐요. 그때 얘를 이제 A1, 얘를 뭐 A2, 얘를 A3라고 얘기한다면 이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얘는 A1에서 2를 더했을 때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또 A2에서 3을 더했을 때가 6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2씩 더해지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항하고 요 뒤 항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얘를 AN이라고 논다면, AN이라고 논다면 얘는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AN 플러스 1. 그래서 AN 플러스 1이 될 때 얘는 이 앞에 항에서 뭘 더한 거다? 2를 더한 거다. 그래서 이 n항과 n 플러스 1, 바로 이웃항 사이의 이 관계식으로 쓴 거를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이웃한 두 항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점화식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제 수열들이 있는데, 이 수열의 이제 점화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 앞 시간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뒤항에서 바로 앞항을 뺐는데 어떠한 수가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얘를 우리가 이제 공차라고 하고,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등차 수열을 뜻하는 표현이 또 있었어요.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죠. 가운데 항을 2배를 했더니 바로 앞에 항과 그 뒤에 항의 합과 똑같을 때, 그때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 아니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뺀 거에서 그 다음번 항에서 그 전항 뺀 거, 이렇게 된 거죠. 뭐 1, 2, 3, 4, 5, 6 이러한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얘가 AN이고, 얘가 AN 플러스 1이고, 얘가 AN 플러스 2고, 얘가 AN 플러스 뭐 3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뒤에 앞에서 AN 플러스 1에서 AN 뺀 거 걔도 1이고,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 뺀 거 걔도 1이겠죠? 어차피 공차가 1인 거니까. 이러한 관계식이 됐을 때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눴을 때, AN 플러스 1에서 AN 나눴을 때 얘가 일정한 수가 나온다면 얘를 우리는 공비라고 얘기하고, 얘는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에도 등차 중항처럼 비스무리한 게 있었죠. 등비중항이 있었죠. 가운데 거를 제곱한 거는 앞에 거랑 그 뒤에 항을 곱한 거랑 같다 라고 하는 부분. 뭐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얘를 써보면 등비수열 1, 2, 4, 8, 16 요런 등비수열을 본다면, 얘를 AN이라고 놓고 얘를 AN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얘를 AN 플러스 2라고 놓는다면,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눴을 때나, 어차피 AN 플러스 2를 AN으로 나눴을 때나 AN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나 그 결과는 2로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공비가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관계식이 나왔을 때 얘를 우리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조화수열인데요.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는 특별한 게 없지만 역수를 취했을 때 그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역수를 취했을 때, 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AN분의 1이라는 걸 AN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걸 BN으로 놓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B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BN이 되는 거고요. 얘는 BN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얘는 B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뭐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요 앞에서 얘가 있잖아요. 얘가 등차 수열이었죠. 그래서 역수를 취한 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 원래 있는 수열을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한다. 얘는 등차 중항하고 비슷한 조화 중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점화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라고 얘기했듯이 이 점화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점화식이 있는데 그때 항상 우리는 이 AN에다가 n에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서 규칙성을 파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딱 정해진 점화식이 나온다기보다는 규칙성을 하나씩 찾아서 쓰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항상 수열은 규칙성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요. A1하고 A5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관계식이 나왔을 때 A20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 관계식을 봤더니 얘는 어떠한 거를 나타내는 점화식이냐면 가운데 거를 2배를 했더니 an 플러스 1을 2배 했더니 앞에 항하고 뒤에 항의 합과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겠죠. 자, 그러면 얘 A1이 마이너스 31이었어요. 그럼 A5가 얘는 A1 플러스 4D인데 걔가 마이너스 19였어요. 그러니까 A1은 지금 마이너스 31이고 그다음 플러스 4D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1이 넘어가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D가 얼마가 되냐? D가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A20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A20은 A1은 마이너스 31이고요. 그 다음에 D가 지금 얼마야? D가 지금 여기 3이라고 얘기했죠?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9 곱하기 3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가 57이죠. 57에서 마이너스 31 빼니까 얘는 26이다 라고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어요. 근데 얘 이 점화식을 봤더니 얘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플러스 2가 된대요. 그럼 얘는 어떠한 수열을 나타내냐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등비 수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초항 알고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A1이 1이고 A2가 2인 거예요. 그래서 A2를 A1로 나눴을 때가 2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공비라는 거예요. 공비. 그래서 요 A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니까 2의 n-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AN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시그마라는 게 뭐였어요? 얘는 이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얘는 AN이 일반항이 2의 n-1짜리인 등비 수열의 합 10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얘는 R은 2니까 2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초항은 어차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인 거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 사라지니까 얘는 2의 10제곱이 1024잖아요. 그래서 1024에서 1 빼니까 얘가 102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